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거 너무 글이 막히고 이러면 클래식한 걸 읽어라. 이야기의 구조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작가라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그 클래식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주제, 소재, 사랑, 목적성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어서 저는 이거를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의 소울풍입니다. 오늘 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책을,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광고고요. 제목은 셰익스피어 영감 노트. 부제는 읽고 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전 수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을 제가 좀 열심히 읽었고, 사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몽기니는 누군지 이런 걸 잘 안 봐요. 어차피 읽을 책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으면. 근데 이 책은 기무라 류노스케, 일본 사람이죠. 연출가, 도쿄대학교 영미문학 전공으로 셰익스피어를 연구. 그러니까 연출가가 쓴 책이에요. 읽으면서 메모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안에도 보면은 책 안에도 메모를 많이 했어요. 뒤쪽에는 이제 차에서도 읽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차에서도 열심히 읽었거든요. 이게 책에다가 이렇게 좀 낙서를 좀 해놨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소설가가 이야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 연출가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출가가 쓴 영감, 이야기, 소재, 주제에 관한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책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읽고 나면 뒤에 이제 번역 과외 수업이라고 해서 번역의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셰익스피어 전작 번역을 완수한 대가에게 번역의 기쁨과 고통에 대해 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면 웹소설 작가들이 봤을 때 엄청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연표라는 게 나오는데, 그 뒤에 연표도 재밌지만 캐릭터 도감이 있어요. 이렇게 줄리엣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리엣 사회 경험치 별 하나, 사랑하는 별 5개, 사랑에 살면 모든 것을 바친 14세, 뭐 해설이 좀 붙어 있고, 또 뒤에 보면 리어왕, 포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리어왕 전투력 4개, 별 4개, 다정한 별 1개, 미워할 수 없는 레벨 별 3개, 베니스의 상인, 재산 무한대, 말갈량이 별 3개, 인기도 별 5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이제 개인 취향이겠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게 햄릿의 우유부단함이 별 5개였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뒤에도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셰익스피어가 썼던 어떤 그 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책은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되듯이 5막으로 되어 있고, 목차를 살펴보자면, 1막 말의 시간, 2막 이야기의 시간, 3막 낭독의 시간, 4막 연출의 시간, 5막 타임머신의 시간, 이런 식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셰익스피어를 이 시대에 왜 읽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지금 사실 되게 좋은 일이 몇 개 있는데, 요즘 버는 이야기인데, 네이버 시리즈의 지인 작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주 신인 작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작가데미 이번 시즌 말고 저번 시즌 1기에 들어왔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글을 막 봐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좀 서포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작품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렇고, 제가 글을 봐주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거 너무 글이 막히고 이러면 클래식한 걸 읽어라. 이야기의 구조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작가라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그 클래식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주제, 소재, 사랑, 목적성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어서 지금 읽어봐도 책에도 적혀 있거든요. 현재도 변함없는 인간과 세상의 본 모습, 본질을 리얼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책 자체는 저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자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이 밑에 뒤에 보면 스토리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갇힌 사고보다는 넓은 사고, 그러니까 포용력 이런 거를 좀 갖추면 좋겠다, 그런 게 갇혀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지레짐작의 파괴자다 라고. 자기 안에 이런 좁은 시야를 깨부수고 좀 넓은 세계를 향해 우리한테 던져주는, 무언가를 던져주는 게 바로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적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좀 갇힌 사고보다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포용력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왜 추천하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셰익스피어 제가 읽으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 가가지고 맥베스나 오셀로나 뭐 햄릿 이런 거 찾아서 안 읽으실 거죠? 저도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읽기가 좀 어려운데, 이 이야기의 근원을 누군가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고전을 죄다 읽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다. 그게 한 권으로 이렇게 압축된 책을 읽는 이유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보가 정리된 책을 읽는 이유죠. 제가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좀 자료조사 차원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서 그 책을 좀 읽으려고 했더니 원래는 막 20권 막 이렇게 좀 아주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새 도서관에 가보면 한 권으로 혹은 서점에 가보면 한 권으로 정리된 책들이 아주 많아서 저는 이게 좀 유효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맛이 좀 살아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로미오 오 나의 로미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악당일 수 있다. 적어도 덴마크에는 틀림없이 그런 자가 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햄릿 제1막의 5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덴마크에라는 말이 포인트고 이게 모든이라는 말을 넣으면 일반론처럼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덴마크라고 좁혀서 말하면 매우 구체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대사가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맛이 잘 살아있는 책이고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지금도 사실 많이 재창작이 되고 많이 읽히고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여백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둘의 가문이 왜 싸우는지는 자세하게 풀어내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미될 이유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쓰신 작가님이 셰익스피어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셰익과 스피어를 나눠서 막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제가 어릴 때 막 이런저런 판타지 소설을 읽던 시절에 오즈의 마법사를 재창작해서 썼던 소설들을 몇 개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근데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를 자기 나름대로 재창작해서 썼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고전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의 어떤 클리셰 같은 걸 가져와서 좀 비틀어서 쓰는 그 여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연출가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이야기도 많이 다루지만 그 셰익스피어가 살아간 시대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때 책을 썼을까를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인데 전 이게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라. 공감대라는 건 그럼 어떻게 형성을 하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신인 작가들이 뭘 하냐면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들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감대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일단 내가 깊게 빠져들어야 그 다음에 이거를 타인에게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몰입이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감대라는 건 결국 내가 마음속 깊이 동의를 하는 이야기가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험하는 거. 내 나이, 지금 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어땠는가에 대한 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요. 장미전쟁,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살아가던 시대, 이 작가가 몇 살에 런던에 와서 그 런던의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종교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 나이대에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 같은 게 책에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인간의 심리 묘사를 어떻게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해볼 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건 이제 제 개인 사견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히 아니고 하나 또 좀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다. 왜냐면 셰익스피어가 인간 심리 같은 걸 묘사를 할 때 저희는 좀 복잡하고 독특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일반적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캐릭터의 심리 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캐릭터에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들의 답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연출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가 좀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있는데 이게 156, 7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걸 읽으면서 콘텐츠 제작자라는 그 범주 안에서는 동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주제를 어떻게 정했을까? 이 내용을 어떻게 정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수많은 작품 중에 왜 이거 작품 선택의 동기라고 적혀 있어요. 소제목을. 연출의 동기라고 해야겠죠. 여기서는. 우리는 소설을 쓸 때 왜 우리가 이 소설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될 겁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한 줄에 문장으로 만들어봐 라고 항상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왜 인간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일이 계속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이런 질문을 다시 생각하고 싶고 또 생각해야만 한다 싶을 때 셰익스피어가 옆에 와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고 말을 건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고민, 이야기에 대한 고민, 동기를 만드는 고민, 단순하게 잘 팔리는 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셰익스피어가 이 시대에 살았던 셰익스피어라면 아마 상업적인 성공을 많이 꿈꿨을 것 같아요. 책에는 표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표절에 자기만의 어떤 에센스를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표절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도 이 시대 때는 통용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성공을 꿈꾸던 청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조심스럽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겠다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 쫓아가지고 상업적인 성공이 되는 주제만 쫓아갔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왜냐면 주제에 대한 고민이 깊고 이야기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런 근원적인 고민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책을 듣고 제가 받은 어떤 감명이었어요. 책의 구조만 살펴보자면 이게 제가 볼 때 편집자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읽기가 불편하지 않게 돼 있어요. 소제목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나중에 뭐 편집자님 사진 찍어주시겠죠? 소제목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한 두세 장으로 끝나고 다시 소제목이 나와서 이야기를 딱딱딱딱 끊어서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봐도 이거 조금 두세 장 읽다가 잠깐 멈출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편집부가 잘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 책을 왜 여기 와서 광고를 하고 있고 왜 돈을 써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당연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뭐 이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더 퀘스트라는 곳에서 내고 있고요. 옮기니는 김소영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 여러 개를 같이 옮겨주셨네요, 번역을. 어쨌든 책이 좀 지저분해졌지만 저는 책은 좀 많이 지저분하게 읽는 편이라서 만약에 내가 글을 소재가 생각이 안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의 동기는 어디에서 구해? 이런 고민이 지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좀 예전에 잊어먹었던 것들 몇 개를 떠올리기도 했고, 어떤 영감이나 소재를 만들 때 거창한 것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람 사는 이야기 안에 어떤 거를 조금 섞는다? 에센스를 섞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좀 소재나 영감 찾기가 더 좋은데, 이 책이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움이 됐다. 작법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법서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영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의 연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극이 주력 콘텐츠였으니까 연극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우리의 주력 콘텐츠가 웹소설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IP의 원천. 우리는 웹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웹소설의 폼에 맞는 이야기를 쓰겠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게 도움이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도 내가 책 사고 나서 이런 거 왜 추천하냐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좀 표현력을 넓게 가져보세요. 본래 작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얇고 넓게 알아야 난 유리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소개드린 책은 셰익스피어 영감 노트고, 이게 아마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자, 도서출판 길벗에서 더 퀘스트라는 레이블에서 이 5권을 추첨으로 드릴 겁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5분을 저희 편집자가 하나하나 보고 무작위로 뽑아서 5부의 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9,000원이고요. 책값이 많이 올랐다 해도 요새 밥값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책값은 아직도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요. 많이 사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도서나 이런 출판사가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연히 광고였고요. 하지만 광고였지만 재밌게 읽지 않은 책을 소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읽어서 추천드리니까 셰익스피어의 영감 노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책 보고 많이들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